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주식회사 함께봐는 상품을 사서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봐요. 보통 상품 한 개를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개를 팔면 매출은 한 개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판매가가 곱하기 10은 100만 원이 되죠. 매출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때요? 한 개당 상품을 사는 가격, 원래 가격이 매출을 위한 상품의 원래 가격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5만 원인데 10개면 50만 원이죠. 어때요?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상품 원가는 증가하게 매출 원가는 증가하겠죠. 만약 20개 팔면 매출은 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뭐예요? 5만 원 곱하기 20개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즉 매출이 증가하면 즉 파는 숫자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도 함께 증가해요. 이런 비용을 변동비라고 해요.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변동되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변동비라고 해요. 주식회사 함께봐는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을 임대라고 해요. 임대. 이렇게 임대를 하면 보통 한 달에 얼마씩 사무실을 쓰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임대를 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임대료라고 하고, 임대료는 보통 매달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줘야 해요. 주식회사 함께봐는 임대료가 월마다 달달마다 100만 원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걸 인건비라고 하죠. 인건비가 월마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임대료와 인건비는 매출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해요. 주식회사 함께봐가 2월 달에 상품을 60개를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매출은 한 개당 10만 원이잖아요. 60개니까 6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한 개당 5만 원이죠. 상품이 5만 원에 사는 거니까 5만 원 곱하기 60개면 5, 6, 30, 300만 원이죠. 그래요. 매출은 600만 원. 매출은 600만 원이고 매출은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렇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야 되죠. 인건비와 임대료는 월마다 얼마씩이라고 했죠. 인건비가 월 100만 원. 급여가 그 다음에 임대료도 월 1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임대료도 100만 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비. 이것은 변동비. 이건 변동비고 이것은 뭐예요? 두 개는 고정비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정비. 그래서 6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여기까지는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서 인건비와 임대료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600만 원, 30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면 100만 원이 돼요. 영업이익 100만 원. 즉 60개를 팔았을 때 영업이익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월 달 상품을 60개 팔았을 때 영업이익은 100만 원이에요. 자, 주식회사 함께봐가 3월 달에 상품을 120개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120개. 2월 달에는 60개를 팔았지만 3월 달에는 뭐예요? 120개를 팔았어요. 120개. 그럼 매출은 한 개당 10만 원이잖아요. 판매가가 120개를 팔았으니까 1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상품 원래 가격이 뭐죠? 매출하는 상품의 원래 가격이 5만 원이죠. 5만 원 샀으니까 5만 원 곱하기 120개. 그러면 60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그래서 매출은 1200만 원, 매출 원가는 60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임대료는 각각 100만 원이죠.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인건비 100만 원, 월급, 3월달 월급, 그 다음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예요? 1200에서 600만 원 빼면 600만 원.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1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빼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따라서 3월달 상품을 120개 팔았을 때 영업이익은 400만 원이에요. 매출은 2월달보다 3월달에 2배가 증가했어요. 2월달에 매출이 600만 원에서 3월달 매출은 1200만 원 됐잖아요. 매출이 몇 배 증가했어요? 2배. 곱하기 2배. 2배 증가했죠? 6이는 12.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몇 배 증가했어요? 4배가 증가했어요. 4배가. 104는 4, 400만 원이죠. 고정비가 있으면 이게 고정비죠.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랑 고정비가 있으면 이것도 고정비죠. 이 고정비가 있으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매출은 2배 증가했죠. 근데 영업이익은 4배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더 많아요. 이러한 현상을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좀 어렵죠, 말이. 고정비가 있으면 인건비나 임대료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매출이 증가하는 그 분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게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돌멩이를, 이게 엄청 무겁잖아요. 이 돌멩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지렛대로 이렇게, 이게 지렛대 있죠. 지렛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넣고,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이 끝트리에서 누르면 어때요? 이 돌멩이를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레버리지는 지렛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렛대가 있으면 뭐예요? 작은 힘으로 더 큰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매출이 변동하는 것보다도 영업이 레버리지 훨씬 더 많이 변동할 수 있는 게 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해요. 고정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모르면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래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임대료, 인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고정비이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래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변동은 돼요. 변동이 되지만 우리가 고정비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출이 감소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생산을 감소를 할 때 사람을, 우리나라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노동법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약간 고정적인 그러한 고정비의 특성을 지닌다라고 해서 고정비로 분류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고정비가 커요. 인건비도 많고 그다음에 공장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많고 공장도 많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많아요. 생산 라인을 하나 지을 때 조 단위로 투자를 해요. 조 단위. 1조 막 몇천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를 어떤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해요.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도 반도체 일을 할 거야 하면서 끼어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투자를 막 조 단위 1조 이렇게 해야 돼. 1조. 어때요? 투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반도체 일에. 그리고 만약 매출이 적어지면 어때요? 이 투자한 거를 건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서로 진입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투자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고정비도 커요. 그래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도 상당히 크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래서 뭐예요? 매출이 증가하면 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그 변동분이 더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는 이 변동분보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 변동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냐면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봐요. 이익이 많이 증가할수록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데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뭐냐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서는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막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출이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이게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옛날에는 뭐 다른 회사도 있었어요. 외국에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 회사 두 회사만 남잖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게. 그럼 뭐예요? 이 회사들이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을 이 두 회사가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전보다 매출이 증가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 많이 살려고 할 때 매출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경쟁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회사의 매출이 증가가 돼요. 따라서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오늘은 변동비, 고정비를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뭐냐면 고정비가 많은 회사들은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역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뭐예요? 이익이 그만큼 더 많이 감소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출이 감소할 때는 이익이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위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튼튼한 회사들은 뭐냐면 공장을 많이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 회사가 있을 때 튼튼한 회사들은 막 공장을 더 지으면 뭐예요? 이 회사들 이 만드는 제품이 많아지잖아요. 제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이 줄어들어요. 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제품을 사도 되고 이 제품을 사도 되고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내리거든요. 이게 제품 공급하는 게 많아지면 제품 가격을 내리면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매출은 뭐예요? 가격 곱하기 판매하는 수량이잖아요. 이 제품 가격을 줄이면 어때요?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 공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수량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익도 팍 줄어들어서 나중에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뭐냐면 가장 약한 회사들은 무너져요. 망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은 망해서 튼튼한 회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뭐예요? 다시 또 이 회사들이 망했으니까 뭐예요? 경쟁자가 망하면 뭐예요? 그만큼 또 매출이 많아져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매출이 증가하면 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통 이제 업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좋아진다, 나쁘진다. 업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고 업황이 나빠지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매출이 나빠지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망하는 회사가 생기고 또 망하면 다시 또 회사가 또 튼튼한 회사가 남아서 또 다시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아서 뭐냐면 튼튼한 경쟁을 해서 이길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러한 산업이 망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망하는 회사들이 많으면 그 업종에 가장 튼튼한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겠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고정비, 변동비, 그다음에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